겸손과 자부심의 균형. 성공 후의 함정. 2019년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궜던 한 스타트업이 있었다. 28살의 젊은 CEO 제임스 리는 불과 3년 만에 회사 가치를 1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그의 얼굴은 포브스 표지를 장식했고 테드 무대에서 성공 비결을 강연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 기업가라 불렀다. 성공은 그를 변화시켰다. 처음엔 미묘했다. 회의 시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내가 더 잘 알아라는 말이 늘어났다. 고객의 불만 사항을 그들이 우리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무시했다. 경쟁사를 조롱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천재성을 과시했다. 18개월 후 그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다.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했고 핵심 인재들이 떠났으며 고객들은 경쟁사로 이동했다. 제임스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경쟁사도 시장도 아닌 바로 자신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같은 시기 또 다른 스타트업 CEO가 있었다. 사라체는 제임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매주 금요일마다 신입 사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들었다. 저는 매일 뭔가를 배웁니다. 그녀의 구두선이었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놓친 게 뭘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의 회사는 10년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직원 이직률은 업계 최저이고 고객 충성도는 최고다. 그녀에게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이 두 이야기는 현대 비즈니스 세계의 축소판이다. 성공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균형을 잃는 사람과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루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자부심의 힘. 자부심은 인간 정신의 등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없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부심은 정신 건강의 면역 체계라고 말했다. 건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다. 기자가 그에게 그 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실패?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부심의 힘이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힘. 자부심은 특히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인권운동의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머리를 높이 들어라. 당신은 누구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그의 메시지는 수백만 명의 가슴에 자부심의 불을 지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 수정피, 앤서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나는 내 자신과 내 성별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자부심이 그녀로 하여금
체포와 조롱을 견디게 했고 결국 여성의 투표권을 쟁취하게 했다. 자부심은 또한 창조의 원천이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있다. 해적이 되는 것이 해군에 입대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이 아이폰이라는 혁명적 제품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건강한 자부심과 병적인 자만심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자부심은 나는 가치 있다는 믿음이지만 자만심은 나만 가치 있다는 착각이다. 교만으로 변질된 자부심. 역사는 교만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들을 무너뜨렸는지 수많은 예를 보여준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한 천재 전략가였지만 교만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러시아 원정을 앞두고 측근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나는 나폴레옹이다라며 무시했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 이야기는 교만의 위험을 경고한다. 날개를 얻은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 가까이 날아올랐다. 밀랍이 녹아 추락한 그의 운명은 교만의 결말을 상징한다. 현대 기업 세계에서도 교만의 대가는 혹독하다. 앨론의 CEO 제프 스킬링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들을 해고했고 규제 당국을 조롱했다. 결국 앨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업 스캔들로 붕괴했고 그는 감옥에 갔다. 노키아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한때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무시했다. 경영진은 우리가 업계 표준이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도 그들은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조롱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교만은 왜 이토록 위험한가? 첫째, 교만은 학습을 멈추게 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둘째, 교만은 관계를 파괴한다. 누구도 오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셋째, 교만은 현실을 왜곡한다.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개선식 때 노예를 옆에 두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속삭이게 했다.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현명한 지도자들은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겸손의 지혜. 겸손은 종종 오해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나약함이나 자기 비하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다. 자신의 강점도 알지만 한계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운이 함께 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겸손이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지만 여전히 오마하의 같은 집에서 살며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복권에 당첨된 것에 비유한다.
저는 미국에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였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했다.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바꾼 그는 나는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노벨상을 받은 후에도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질문에 답했다. 겸손한 리더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짐 콜린스의 연구에 따르면 위대한 기업을 만든 리더들의 공통점은 레벨 5 리더십이었다. 이들은 강한 의지와 깊은 겸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성공은 조직과 구성원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동양 철학에서 겸손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가르쳤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깨달음의 핵심으로 본다. 균형의 미학. 자부심과 겸손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는 짝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풀처럼 낮추어라.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산이다. 높고 웅장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내면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동시에 푸른 바람에 유연하게 움직이고 땅에 가까이 있으며 계절에 순응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외면의 겸손이다. 이 균형을 잘 보여준 인물이 넬슨 만델라다. 27년의 감옥 생활을 견딘 그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다라는 신념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놀라운 겸손을 보였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간수들을 초대해 차를 대접했고 백인들과의 화해를 추구했다.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다. 그는 대영 제국에 맞서 싸운 용감한 전사였지만 스스로를 진리의 실험자라고 불렀을 뿐이다. 실수를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다. 현대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조언했다. 자신을 경영하라. 강점은 극대화하되 약점은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균형의 핵심이다. 자신의 재능과 성취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되 동시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자부심만 있고 겸손이 없으면 독선적이 된다. 아무도 그의 곁에 머물지 않는다. 반대로 겸손만 있고 자부심이 없으면 소극적이 된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다. 자부심이 필요한 순간 우리 사회는 때로 지나친 겸손을 미덕으로 여긴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기 PR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강한 자부심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면접 상황을 생각해보자. 제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원자와 저는 이 분야에서 3년간 경험을 쌓았고
두 번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원자. 누가 더 신뢰를 줄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오만이 아니라 정직이다. 실패의 순간에도 자부심은 필수다.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한 기업가가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번 성공했던 사람이다. 다시 할 수 있다. 이 자부심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5년 후 그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차별과 편견에 맞설 때도 자부심은 무기가 된다.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 제키 로빈슨은 엄청난 인종차별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누구보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견뎠다. 그의 자부심이 스포츠 역사를 바꿨다. 자부심은 또한 창의성의 원천이다. 조앤 롤링은 해리 포터 원고를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했다. 자녀 교육에서도 자부심은 중요하다. 아이에게 넌 할 수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도전 정신을 심어준다. 자부심 없는 아이는 쉽게 포기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겸손이 필요한 순간. 반면 성공의 정점에서는 겸손이 더욱 필요하다. 승리에 도취되기 쉬운 순간, 겸손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든 후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형편없는 교사다.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실패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회사의 취약점을 점검했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팀 리더십에서 겸손은 필수다. 구글의 연구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팀을 만드는 요소를 찾았다. 그 핵심은 심리적 안정감이었다. 팀원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은 리더의 겸손에서 시작된다. 고객 관계에서도 겸손은 중요하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모든 회의에 빈 의자를 둔다. 그것은 고객을 상징한다. 우리는 고객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자세가 아마존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만들었다. 실수를 했을 때 겸손은 더욱 빛난다. 존슨 앤 존슨은 1982년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으로 위기에 빠졌다. CEO는 즉시 모든 제품을 리콜하고 사과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겸손한 대응이 오히려 브랜드 신뢰를 높였다. 배움의 자세에서 겸손은 기본이다.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다. 노벨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과학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았다. 역사와 인물의 교훈. 역사는 겸손과 교만의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세계를 정복했지만 교만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칭했고 충원하는 친구들을 죽였다.
결국 부하들의 신뢰를 잃고 이문의 죽음을 맞았다. 반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500년 번영으로 이끌었다. 그는 실제로는 황제였지만 스스로를 제1시민이라 불렀다. 원로원의 의견을 경청했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행동했다. 이 겸손이 로마의 황금기를 열었다. 중국 역사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영웅이었지만 교만으로 폭군이 되었다. 반면 당태종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며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의 시대는 정관의 치로 불리는 태평성대였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비결은 겸손이었다. 남북전쟁 중에도 그는 나는 사건을 통제한 적이 없다. 사건이 나를 통제했다고 인정했다. 정적들도 내각에 포함시켜 그들의 지혜를 구했다. 처칠도 흥미로운 예다. 그는 강력한 자부심의 소유자였다. 나는 대영 제국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다. 갈리폴리 작전 실패 후 그는 사임했고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현대의 기업가들도 교훈을 준다. 일론 머스크는 강한 자부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때로 그의 오만함은 문제를 일으킨다. 반면 사티아 나델라는 겸손한 리더십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부활시켰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으로 그의 모토다. 현대인의 교훈. 오늘날 우리는 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 SNS는 과시와 자기 PR의 장이 되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고 실패는 숨긴다. 이런 환경에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겸손한 자랑이라는 기형적 문화가 생겼다. 오늘도 하버드에서 강연 요청이 왔네요. 부담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가짜 겸손은 오히려 더 불쾌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칭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신의 성취를 운으로 돌리고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병적인 겸손이다. 진정한 균형은 조용한 자부심과 진솔한 겸손에서 온다. 페이스북 CEO 셰릴 샌드버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되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지세대는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다. 그들은 진정성을 중시한다. 과장된 성공 스토리보다 솔직한 실패 경험을 공유한다. 완벽한 이미지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건강한 변화다. 멘탈 헬스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공개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정신 건강을 위해 경기를 포기한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기 돌봄이다. 균형을 지켜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동적 균형이다. 상황에 따라 자부심과 겸손의 비중을 조절하는 지혜. 이것은 평생의 수련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두 가지 질문을 해보자. 오늘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자부심을, 두 번째 질문은 겸손을 키운다. 성공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운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교만을 막는다. 실패했을 때는 다르게 물어보자.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에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존감을 지킨다. 리더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팀 앞에서는 비전과 확신을 보여주되 1대1 대화에서는 경청과 배움의 자세를 보여라. 성과를 축하할 때는 팀의 의무로, 실패를 분석할 때는 자신의 책임으로.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 균형을 가르쳐라. 넌 특별해. 하지만 모든 사람이 특별해. 최선을 다해.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 자신을 믿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 태산처럼 우뚝 서되 풀처럼 유연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을, 외면에는 열린 겸손을. 이 균형을 지킬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자신을 잃지도 않는다. 삶은 우리를 계속 시험할 것이다. 때로는 자부심을, 때로는 손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강물이 양쪽 둑 사이를 흐르듯 우리도 자부심과 겸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한 유명한 지휘자가 은퇴 기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오케스트라를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오케스트라가 나를 가르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음악을 만든다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균형의 모습이다. 마지막 성찰. 우리는 모두 이중적 존재다. 위대함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 존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연약하지만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다. 자부심과 겸손의 균형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관계에서 나온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되 성장의 가능성을 놓지 않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자기개발이나 극단적 자기비하에 빠져 있다.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환상이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절망. 둘 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성도 있는 존재다. 진정한 힘은 이 역설을 품는 데서 나온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의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였다는 것과 그것도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기업가 정신의 대가 톰 피터스는 훌륭함을 추구하되 완벽함은 추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훌륭함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자부심이고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겸손이다. 일본의 다도 정신에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다.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부심과 겸손이 만나는 지점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빌 조지 교수는 진정한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는 것.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한 온전한 이야기. 이것이 균형 잡힌 자아상이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다. 누군가는 자부심이 부족해서, 누군가는 겸손이 부족해서 고민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명상가 틱나탄 스님은 당신은 이미 완벽하며 동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실천을 위한 제언.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기 쓰기. 매일 저녁 3가지를 기록하라. 오늘 내가 잘한 일자부심, 오늘 내가 배운 극경손, 오늘 내가 감사한 극균형. 이 간단한 실천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준다. 피드백 구하기. 정기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라. 내가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내가 더 겸손해야 할 부분은, 외부의 시선은 객관성을 제공한다. 역할 모델 찾기.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을 찾아 관찰하라. 그들이 성공을 어떻게 다루는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배워라. 명상과 성찰. 하루 10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기 인식을 깊게 한다. 감사 실천. 성취를 축하할 때 항상 도움을 준 사람들을 언급하라. 이것은 겸손을 연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동시에 자신의 노력도 인정하라. 이것은 건강한 자부심을 키운다. 균형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완벽한 균형은 없다. 매 순간 조정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계속 페달을 밟으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이렇게 말한다.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나는 2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곡을 수천 번 연주했다는 자신감과 오늘은 처음 연주하는 것처럼 새롭다는 겸손함을. 새로운 시대의 균형. 21세기는 새로운 형태의 균형을 요구한다. AI와 자동화 시대의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자부심과 겸손의 균형은 더욱 중요해진다. 미래학자들은 적응력을 21세기 최고의 역량으로 꼽는다. 적응력은 자신 감자부심과 학습 의지 겸손과 결합될 때 생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도전 앞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 인류의 능력을 믿는 자부심과 자연 앞에서의 겸손.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인류의 의학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바이러스 앞에서의 겸손을 동시에 가르쳤다.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들의 자신감과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한 인정. 차세대를 위한 교육도 변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격을 기르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실수에서 배우는 겸손함을 함께 가르치는 것. 영원한 춤. 자부심과 겸손의 균형은 영원한 춤과 같다. 때로는 자부심이 앞서고 때로는 겸손이 이끈다. 중요한 것은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춤을 추고 있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의심에 빠진다. 이것이 인간이다.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려 노력할 뿐이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계속 갈망하라 자부심, 계속 어리석어라 겸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 그것이 창의적인 삶의 비결이다. 당신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부심과 겸손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너무 자만하지는 않는가? 너무 자신을 낮추지는 않는가? 기억하라. 당신은 우주에 티끌이면서 동시에 기적이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고 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태산처럼 우뚝 서라. 당신의 가치와 성취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져라. 동시에 풀처럼 유연하라.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린 겸손을 유지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이 균형의 예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자세다.